자, 일단 1번 문제가 제목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은 주제예요. 1번 문제랑 2번 문제, 선생님 지금 시험지를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할게요.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주제로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먼저 보여줘야 되겠구나. 일단 2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교재에서나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동패고일 영어 시험지 분석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은 1번이 제목이고 2번이 주제예요. 선생님이 밑줄을 쳐놓은 친구들 어법, 문법 문제지? 이거랑 지시어 추론, 문장 삽입, 순서 배열은 그냥 한번 빼봤어요. 한번 빼보고, 왜냐면 조금 성향이 달라서 빼봤고, 그 나머지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목은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다 하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코어 문제라고 선생님이 만들어놨지. 가장 보세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게 문제에 사실상 틀리기가 좀 어렵지 않은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 훈련을 지금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본인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서술형만 신경 써야 되는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러면 서술형만 조금 신경 써서 맞추면 이제 등급이 학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오르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너희들이 2학년이 돼서 배우는 내신이 사실상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막 비교해서 어마무시하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분명히 꾸준히 공부를 선생님이랑 하잖아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2학년이 됐을 때 더 성적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분명히 주변에서 포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길 테고 그리고 본인이 영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조건 늘기 때문에 지금 나랑 첫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한 친구도 있을 텐데 분명히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대로 26문제 중에서 6문제였어. 그 중에서 19문제는 다 코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코어에 대한 게 코어가 뭐냐면 가장 중심부인데 중심부를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화의 문제를 풀었으면은 틀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생겼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잡는 걸 하나씩 알려줄 건데 그게 지금 1번과 2번이에요. 사실상 1번이랑 2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당연히 어떻게 했냐면 위에다가 제목을 항상 달아드렸었죠. 그렇죠? 이렇게 위에다가 제목을 항상 그리고 주제가들을 달아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잘 봐봐.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주제랑 제목에 필요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내용이 그대로 나왔었던 게 있어서 그대로 맞췄던 게 있는지도 한번 봐주고 싶은데 일단 이 친구부터요.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해서 지금 1번의 제목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예상했던 제목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이 부분 본인 거에서 아마 기억이 나겠지만 The feasible consequences of the choice라는 부분에 우리가 체크를 해놨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목으로 찾을 때는 사실상
내가 선택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펭귄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기에서 지금 밑줄이 어떤 친구가 2번에다가 visible consequences of the choice를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접근을 해놓고 보니까 5번에도 visible results of the choice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이번엔 어떻게 나왔어? How to analyze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가 나왔고 5번에는 affect라는 단어가 나와서 영향을 미치다가 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의 선택의 결과는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결정 짓는 요소라든가 아니면 효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선택한 가시적인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가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단지 이거 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이야. 그래서 이렇게 잘 봐봐 얘들아. 근데 이거 하나만 설명해 볼게. 이게 제목이고 이 제목에 자 당신의 선택의 결과에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가 나오는 게 그게 요거야. 요거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제목으로 주게 되면은 보기에다가 얘를 넣는 거고 이게 만약에 빈칸으로 뚫려 있잖아요. 그럼 그게 빈칸 추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같은 하나의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의 생각을 조금 넓게 보냐 아니면 조금 세세하게 보냐 이 두 가지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근데 볼 때마다 내가 그냥 나의 기억에 의존해서 뭐라고? 내 기억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헷갈리는 게 분명히 생겨 보기에서. 그래서 내가 매번 이번에 얘기했었던 게 시험을 볼 때 내가 조금 헷갈리면 다시 한번 이 글에 대한 중심을 좀 잡아봐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요약문에서도 분명히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었어. 하나씩 얘기해보자. 자 일단 제목은 일단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 11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원래 요질 문제였단 말이야. 원래 요질 문제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었으니까 이렇게 글을 봤을 때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거절을 해야 돼요. 그죠? 거절을 하지 않으면 반대말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야. 잘 봐봐. 거절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생활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랬지? 이 부분이요.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계속 쌓는단 말이에요. 그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계속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화가 나게 됩니다. 왜 화가 나게 됩니까? 우리가 더 이상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걸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거랑 그냥 그대 반대로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통제권, 삶의 통제권과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찾으면 어디에 있느냐? 2번에 보면 읽어볼게요. The importance of saying no. no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언제요? When needed to control your life. 너의 삶을 통제하는 게 필요로 들 때, 오케이? 거절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요. 다시 말해서 매번 yes라고 말하면 너는 굉장히 안 좋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앞 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오케이? 중심 잘 생각해. 선생님이 기말고사 때는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할 거야. 그냥 아예 내가 찍어서 얘기를 할 거야.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걸. 그러면 진짜로 나중에는 서술형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이번에 내가 그리고 서술형도 이제는
문제마다 한 지문마다 한 서술형을 다 찍어줄 거야. 얘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 서술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겠지? 다 찍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꼭 나올 수 있게 열심히 선생님이 연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객관식에서 다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요한 거 진짜 많아. 사실 1번, 2번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루즈하게 들릴 수 있는데 뒤에서 진짜 핵심적인 거 진짜 많거든. 잘 들어보세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내가 이걸 보자마자 되게 선생님이 이 학교 선생님이 되게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은 칠판 먼저 봐봐봐. 이 단어가 나왔어요. 한번 기억나지? adequately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 친구가 충분하게라는 친구야. 원래 모양새는 adequate라고 해서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ly 붙어 있어서 이게 부사가 된 거야.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선생님도 수업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얘가 반이어는 inadequately야.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하게 너의 성격이나 속성이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저기에 inadequately로 바꿔서 나오면 틀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이 지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 inadequately라는 단어를 습득을 했어. 그치? 근데 저 단어를 다른 데 넣어놓은 거야. 학교에서. 그쵸? 어디에 넣어놨죠? properly에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 자리에다가 저 친구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알맞게, 적절하게 라는 뜻이라서 adequately랑 사실상 같은 성향을 가진 단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inadequately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틀린 거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이거는 문맥상 흐름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문장 속에서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선생님 저 inadequately 몰라서 틀렸어요 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 지문에서 얘를 한번 짚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adequately가 근데 보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4번이 일단 쓰임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 enhance라는 친구는 그대로 나왔고 보이죠? 그리고 helpful이라는 단어가 useful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comfortable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어디 있어? 이 complement는 이거 마지막에 선생님 이거 얘기하면서 얘랑 똑같은 단어다라고 얘기했잖아.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야. 도충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맥을 보고 무조건 그 단어를 맹신하지 마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자리에 이 useful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도움이 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가 알맞게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적절하게 불충분하게 들어갔으니까 3번도 4번으로 골라주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문맥을 풀어낼 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얘들아. 내가 봤던 단어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 사실상 중학교 단계에서 끝내야 돼.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이랑 5번이요. 얘는 PPT 틀지 않고 해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어법상 틀린 거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틀린 사람 거의 없었을 거라 예상합니다. C에다가 관계대명사인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니까 대수 쓸 수 없고 무조건 위치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C가 됐고요. 자, 5번이 무슨 문제냐면 5번은 원래 연결사가 없었어요. 본문에. 원래 그냥 평소 문장인데 연결사를 넣어놓은 거야. 학교쌤이.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향을 보고 앞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5번 같은 문제는 얼만큼 너희들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 어떻게 됐어요? 봐봐요. 방수 박스 안에서 조명도 별로 없고 지속적인 위험 속에서 일을 했어.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 죽었어요, 많이. 위험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결과적인 부분이 스무스하게 이어지잖아.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었던 결과가 나오는 친구들이 누구야? as a result랑 그리고 이 3번
consequence라는 단어 적어준 거 기억해요?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도 다 결과를 나타내는 친구다라고 우리가 암기를 해보자라고 했었지. 그래서 후보는 2번과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there were still many obstacles 이렇게 그냥 원래 문장이었어요.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여전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위에 대한 내용을 좀 반전을 주는 내용이었어서 얘는 연결사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 근데 가끔씩 모의고사에도 한 문제가 연결사 문제 추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연결사가 너희 머릿속에 계속 늘어날 거야. 그래서 연결사를 볼 때마다 걔네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연결사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능력치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학교에서 5번 같은 거는. 사실상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뭘 넣어야 될지는 알고 있어서 연결사를 대충 알고만 있어도 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지금 이 친구는 누구 거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좀 아쉽죠. 나는 이걸 보고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6번을 틀려온 걸 보고 사실상 6번은 선생님 직본 날이었죠. 이 it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시어 추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얘네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세 개는 바이러스고 얘는 우리 몸이야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틀리기가 진짜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틀려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올 법한 것들에 대한 걸 찝어줄 때는 분명히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라볼 때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pet에 쓰다듬는다고 했으니까 강아지고 2번에 past, walk past 이시는 그것을 지나쳐 간다라고 했으니까 어디야 여기는 그 강아지를 지금 is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쵸? 강아지였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you have your own strategy to protect yourself when it attacks you. 자, 4번에 it이 누구였었어? 얘가 it으로 바뀌었죠. 강아지였고요. going이요. 그리고 it recognized 이게 몸이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것이 인지한대잖아요. 바이러스를요. 근데 강아지가 바이러스를 인지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흐름상.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어? 대명사라는 친구들은 바로 앞에서 추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바로 앞에 있는 걸 추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앞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라고요. 그쵸?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대명사 추론 문제는. 이거 지금 2.8점짜리예요. 낮은 점수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씩 틀리는 게 점수 하나씩 까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상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장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전날 보고 it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도 했었던 지문이었어요. 그쵸? 어려운 거 아니었었는데 틀려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20번. 자, 얘는 3.2점이죠. 그리고 역점이 나와있죠. however가. 모든 지문마다 그냥 선생님이 however가 나오게 되면 다 그거는 체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가 된다? 400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앞으로 기말고사 때도 내가 이 작업을 계속 할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시험을 한번 봤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지? 지문마다 이렇게 내용이 뒤집어지는 친구가 나온다라고 하면 나는 그 지점을 조금 중요하게 머릿속에 담아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위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지? 그리고 however의 기준으로 뒤에 나올 내용이 뭐지? 를 생각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장이 조금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많이 낮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문장을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형을 시켜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3번에다가 보자마자 딱 넣고 다시 한번 검수하면서 내용상적인 부분만 한번 봤으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7번도. 그쵸? 8번이요. 여기까지 지금 별로 어려울 거 없었죠? 그쵸? 8번. 자, 여기는 intellectual. 요거죠. 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걸, 이건 8번은 진짜 쉬운 문제야. 왜냐면요. 일단 나는 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배점이 몇 점인지 봐봐 얘들아. 2.7점밖에 안 돼요. 옆에 6번 문제가 2.8점짜리인데 얘는 2.7이야. 얼만큼 난이도가 낮았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검수를 하면서 내려갔으면 충분히 됐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나만 더 하면 지금 8번을 푼 친구 보면 시험지가 되게 깨끗하죠? 그죠? 이렇게 깨끗하다라는 건 자기가 무엇을 했냐면 내 기억에 의존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거든 사실상. 왜냐면 내가 지금 이 8번 문제가 선생님이랑 봤었던 지적 겸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미 내용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지가 너무 깨끗해. 다른 번호도 마찬가지고.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디에 위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고 밑줄을 쳐야 돼요. 인간이 자신이 가진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래요. 자, 인지하고 인정하는 거래요. 너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어디에? 네가 가진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게 1번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정확하게 내 눈에 그 지문이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내용 일치 불일치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게 영어로 돼 있던 한글로 돼 있던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작업을 해야 돼. 이거를 인생에 너희들이 딱 한 번밖에 안 보는 시험이야.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라는 건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이거는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해도 2.7점, 3.1점 이런 건 다 너무 소중한 점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걸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빨리빨리 풀어내려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거지. 2번에 어떻게 돼 있죠? 개인적 편견을 인정하며래요. 봐봐.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을 어딨냐? 자, 너가 개인적 편견들 여기 나왔죠? 편견들을 possess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래요.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보다 우호적인 자세래요. 봐. 타인의 관점이 자신의 관점보다 더 우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대. 그치? 근데 위에서 지금 우리가 본 게 봐봐. 자, 네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왔잖아. 내가 이걸 1, 2 이렇게 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돼? 네 뇌가 tend to see the things 어떤 것들을 보는 경향이 있대. 근데 어떤 방식으로 본다 그랬어? 네 의견과 너의 관점이 어떻게 됐다? 우호적이래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 것들보다 자신께 더 우호적으로 본다라고. 너의 뇌가 그렇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내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었었어. 그치?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면서 내용적인 측면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쵸? 그럼 여기 보고 이거 나의 의견이 더 우호적인데? 라고 하고 이거 틀렸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가 잘못됐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 2번으로 가야 된다고요. 시험지 깨끗하게 할 필요 없는 거야. 자기 시험지인데 뭐하러 깨끗하게 해.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3번, 4번, 5번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씩. 그죠? 이렇게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9번. 9번은 원래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스킬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신이잖아. 내신은 너희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내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가 내신으로 나오는 건 조금 고마운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상 얘들아 원래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순서별 문제가 난이도가 이렇게 낮지 않아요. 지금 배점이 2.7로 되어 있다는 건 학교에서 얘를 뭐로 선정한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선정을 한 거거든. 왜냐하면 전교생이 350명, 360명 모든 사람들이 이 지문을 한 번씩 다 봤기 때문이야. 안 본 친구들은 없을 거야. 공부를 한 친구들은. 그 말은 즉 변형을 주지 않았다라는 건 쉬운 문제란 소리야. 그게 내신의 장점이야. 여러분들이 내신을 딸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한 번 봤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변형이 없었어. 그죠? 변형이 없이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디인지 봅시다. People engage in typical patterns in instructional relation to their 롤 이거 모의고사 아니었나? 여기죠? 여기서 모의고사 돼 있었고, 자, within society까지 갑니다. within society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예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C의 지금 parents and children for example 예시가 나오죠. 근데 요거를 for instance랑 for example이랑 바꿔놨다라고 해서 헷갈릴 부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기준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예시가 나오고 역점이 나오면 그때 얘기했던 기억나요? 예시가 나오고 역점이 나오면 얘가 기준이 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순서가 나오든 삽입이 나오든 기억나?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는지를 잡아놓으라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해서 그 예시가 누가 나왔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기억나? 그게 내가 이제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음번 시험에서는 더 확 와닿을 거야. 아, 내가 이런 곳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시가 나왔다라는 걸 이 부분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얘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these expectation까지였네요. 여기까지요. 이러한 기대. 그리고 내가 이거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지시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런 것들이요. 지시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걸 무조건 받아주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들이 뭐라 그랬어?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챙겨줘야 되는 거. 이게 너무 강력해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학대하고 태만으로 어떻게 된다? 비난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에 대한 혐의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therefore가 나와서 마무리를 짓죠. 근데 여기는 therefore가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이거였어. 그치? 이거 정리하잖아 계속. 기억나요? As a result, therefore, thus, hence 이렇게 다 했잖아 이 자리에다가.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내신을 공부하면서 챙겨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이거는 변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야. 구조는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0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내신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리는 것에 대한 게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10번부터야. 10번의 배점을 보세요. 3.6이야. 겁나 크지? 위에 게 2.7인데 약 1점 차이가 나요. 그죠? 1점 차이면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점수인데. 그죠? 영어는 절대평가여서 수능에서는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죠, 실제로. 그죠? 80점과 79점, 89점과 90점은 바뀌는 점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학교에서도 내가 조금 어렵게 낼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잘 들어. 너희들이 딱 보고 설레서 나 이거 봤던 질문인데 하고 이거를 떠올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요건가? 이 지문이죠.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내가 원래 읽었던 지문인가? 라고 하고 이제 보게 될 거야. 근데 빈칸을 뚫어놓는다라는 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이게 봐봐. 이게 지문이라고 해서 물음표가 던져진 거라면 그것에 대한 답을 줄 거 아니에요. 할인액에 대한 상대적 인식 이게 제목이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뉴스 기사를 클릭하거나 유튜브를 클릭하거나 들어가 보는 거야. 그치? 할인액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이 어떻게 다르지? 하고 궁금해서 보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까 전에 선생님 코어 얘기했잖아요. 중심을 생각해 보는 거라고. 할인액이 어떻게 달랐지? 아 맞아 이거 금액이 이렇게 해서 달랐구나. 근데 사람들이 68%나 내가 다시 구매할 거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초기 금액이 그죠?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5불이냐 아니면 120불이냐에 대한 초기 금액 때문에 할인액이 달라서가 아니었잖아. 할인액은 똑같잖아요. 할인액은 다 5불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할인액이 아니라 우리가 뭐 때문이었었다라고? 이거요. 열심히 했잖아요. 이니셜 프라이스 때문이다. 원래 초기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이 바뀐다고요. 그럼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이번에 오리지널 보이죠? 그리고 앞에 뭐 있죠? 밸류예요. 그치? 그러면 오리지널 밸류. 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1번에도 뭐가 있어? 오리지널 프라이스. 이렇게요. 그리고 3번에는 뭐가 있어요? 스토어. 이건 디스텐스니까 필요가 없고요. 상점과 집의 거리 말도 안 돼 이런 건. 4번에는 fixed discount rate of the various 다양한 프로덕트이고요. 5번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discount rate of the original price에서 뭐예요? 초기 가격의 discount price rate가 되겠죠. 오케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같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씩 아 이건 줄 알았어요 하고 틀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딱 보고 아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게 어떤 거지? 가장 중요한 거를 빈칸으로 뚫어놨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럼 나 이거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이었었지? 그쵸?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뽑아놓고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보통 둘 중에 하나가 남아. 두 개가 보통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두 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 선택지를 주거든요. 거기서 챙겨놔야 됩니다. 11번은 어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별거 없었기 때문에 4번으로서 위치가 아니라 what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요. 바뀌어서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어법적인 부분은. 자, 다음 12번 볼게요. 12번. 자, 12번은 You have probably 자 어딨냐 계속 넘어가는 거 같지? 여기죠.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동패고 특성상 선생님이 쭉 마지막에 하나 더 붙여놓고 하나 더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러면 그렇게 나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었어? 주제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을 한 번 더 시키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지. 만약에 한 줄을 더 준다. 문장이 질문이 있는데 거기서 한 줄을 더 준다라는 거는 내용을 추가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말은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요약을 시켜놓겠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이 빈칸 앞에 예쁘게 뭐라고 써있냐면 in brief래. 뭐한데? 요약을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간략히 말하자면 이래요. 그럼 위에 나와있던 내용 통째로 다 합쳐가지고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위에서 계속 뭐라 그랬어? 너가 뭐한데 채용의 문제에 있든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문제에 있든 첫인상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글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은 첫인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위들이 들어가야 되겠지. 당연한 거잖아. 새로운 문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거 한 문장 맨 끝에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에 보세요. First impression, 올해 첫인상이 critical role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디서? employment process에서도 그렇고 relationship matters에서도 그렇답니다. 이곳에 이 둘 다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첫인상이다. 이 글이 전체적으로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었어. 그치? 근데 3.6점이나 줬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너희들이 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꿰뚫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었었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생각을 같이 꼭 해줘야 돼. 자, 그리고 13번. 아, 13번 좀 안타까웠어. 자, 13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짜 똑똑하게 내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 이거를 진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일단 위에는 열심히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에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막 걱정된다고 옆에서 풀어서 써가지고 막 미친듯이 얘기를 많이 했죠. 한두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전치사가 나오는 거를.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ere로 바뀌었을 수 있는데 바뀌었을 때 뒤에 in이 남겨져 있지 않냐를 확인해봐라 하고 했는데 남겨져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where를 쓸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B에 보면요. plant예요. 얘를 꾸미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관계대명사가. 그치? 그래서 식물들이기 때문에 레지스트에다가 s를 붙여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두 개가 지금 예쁘게 딱딱 골랐겠지? 그리고 C에 보면 이 자리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딨냐 여기 있죠? To be eliminate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저거를 기억한 친구들은 위에 거는 어떤 근거하에 풀었겠지만 밑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 요 부분을 보는 건데 저기가 왜 저렇게 쓰였냐를 설명을 분명히 했을 거야. 그냥 이 모양새를 외워 얘들아 이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왜 저기가 be eliminated가 나왔겠어? BPP가 나왔다는 건 저기가 뭐가 나왔다는 소리야? 수동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뭐해? 자,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가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거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수동태를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이거 다음 시험에도 결합해야 돼. 어법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장을 독해를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지? 최소한 얘가 들어있는 문장은 독해를 해야 돼. 여기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잖아요. 수동태를 물어봤잖아.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지금 BPP가 보기 안에 들어가 있었지. 지금 C에. 그러면은 무조건 무슨 문제냐면 능동과 수동 문제야. 알겠어? 다시 한번. 보기 안에 BPP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100% 능동 수동 문제예요. 그러면 이 능수를 결정짓는 게 누가 해? 그 앞에 있는 놈들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주체를 찾아가야 돼요. 얘가 제거가 되는 건지 제거를 하는 건지. 이 글에서는 제거가 되는 건데 여기서 봤더니 좀 바꿔놨어. 그래서 앞에 봐봐. 어떻게 돼 있냐. 가능하게 한데 뒤에 나왔잖아. 그치? genetic defect가 뒤로 갔다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한대? 앞에 나와 있는 same technique이라는 친구가 이 기술력이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능동이 들어가줘야 됐어요. 이거는 솔직히 틀렸어도 이해는 합니다. 기억 속에 저게 있었을 테니까 애들이 저거 그대로 골랐겠구나. 안타깝다. 라고 이해는 하는데 사실상 조금 생각해보면은 문맥이 저길 만약에 내가 be eliminated를 골랐다라고 하게 되면 의미가 뭐야? 기술력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술력이 제거가 되면 안 되잖아. 이 기술력은 유전자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명이 된 생명공학인데 생명공학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2점짜리 어법을 틀린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에 인위치였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부터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노력치를 요하는 문제들이라는 거야. 모든 문제가. 그치? 13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풀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래요. 그 일치, 불일치 문제였었어요. 이건 아까 전에 선생님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위에 나와 있는 것과 그대로 가서 연결 지어야 된다. 1번을 내가 읽으면 그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치? 근데 여기서 잘 봐 얘들아. 하나 또 알려줄게요. 일치 불일치가 나왔는데 일치 불일치라는 건 불일치되는 걸 찾아라, 일치되는 걸 찾아라 두 개의 문제의 성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일치를 찾으라고 나왔어. 그치? 일치요. 이것도 거의 가장 핵심인 부분을 물어보는 게 거의 대다수 문제예요. 일치하는 거 찾아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딱 보고 어떻게 해야 돼? 프로그램 of economic development 이거 식습관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 놓고 내 기억력을 거기다가 계속 그 방에다가 넣는 거야. 이거 뭔 내용이었었지? 일치 불일치니까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럼 끝까지 끌고 가야 돼. 그리고 1번부터 하나씩 가면서 이 내용이 위에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보기를 써놓진 않았지만 보기가 쭉 있을 때 어떤 특정 단어 하나 때문에 얘가 답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다 체크를 꼭 해놔야 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풀면 틀린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번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자, people's dietary habits frequently change because of programs of political development. 여기서는 어디? political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 이거 정치적인 이유로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발달 때문에 바뀌는 거잖아. political 체크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위에 보면은 내가 지금은 기억력에 의존한 거지만 위에서 한 번 더 봐야 되겠지. economic development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죠. 경제 발달. 이렇게. 2번 모든 식습관들은 change 식습관의 변화들은 voluntary 뭐한데? 자발적이래. 이미 끝났어. 왜? 내가 이거 올려놓고 갈게요. 이거 올림퍼스였죠? 자, 봐봐요. 모든 식습관의 변화들이 아니라 몇몇 케이스들에서는 자발적으로 바뀐다고 했어. 식습관이. 그게 왜 바뀌는 거지? 사회적 지위의 상징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돈가스를 썰면 스테이크를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부자라고 봐줄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했지. 근데 경제발달 프로그램 때문에 바뀌는 식습관들은 자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도 모든 식습관이 자발적이다. 오케이, 틀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몇 케이스들이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2번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circumstances. 이건 여기서도 나온 단어였나? circumstances. 그러네요. 환경들이죠. 환경들이에요, 환경들. 환경들이 related to the objectives of economic development. 자, 뭐래요? 경제 발달의 목표들인데 여기 objective 똑같이 나왔었어요. 경제 발달의 목표들이요. 그것들의 연관성 있는 환경들이 뭐를 할 수 있다? dietary changes, 식습관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영향을 끼쳐서 이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잖아. 15강 프로이테스 3에서.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일치 문제를 푸는 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져와라 라는 말과 같은 거야. 사실상. 알겠죠? 그래서 14번도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너무 쉬웠었어. 사실 잘 알고 있었다라면. 그쵸? 여기서 연구가 여기 올림퍼스였나? 아니었나봐요. 이거는 쉬운 문제였어서 그냥 딱 보고 여기죠. 집단이네요.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단어가 요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얘들아 그냥 심리적으로 자꾸 끝으로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지거든. 학생들이요. 강의를 할 때. 그래서 내가 끝에 갔을 때 집중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야. 뒤에 나와 있는 게 기억 속에서 상대적으로 흐릿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랬어? 소수 집단들의 건강의 이점이 아니라 단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 benefit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쓰이면 안 되겠죠. 그쵸?
건강의 이점이 아니잖아요. 건강의 단점이잖아요. 소수가 지금. 그래서 이 친구도 15번이 5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6번인데 내가 아까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이게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반투피플 해가지고 춤추는 거. 그치? 근데 보기를 그 요약문을 만들어놔서 요약문을 내가 봤더니 요약문에서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지? 뇌정지가 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지문처럼 느껴지게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실험을 한번 해. 그리고 다시 가요. It is said that 아 이거 뭔 내용이었지? 그럼 이게 떠올라? 아 이거 춤 맞아 춤 왜 추지? 정체성을 표시하려고 그룹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지? 나는 스페인의 어디 출신이다 어디의 그룹의 정체성 소속감을 표현하려고 내가 춤을 추는 거였지. 이 내용이었지. 아 그렇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요약문을 한다는 건 뭔 말이겠어? 네가 지금 생각한 그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단어는 다 그 단어만 찾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된다고? 1번에 ritual, 의뢰, identity, region, ownership, soldierity 이런 말 나왔어. 그럼 뭐 찾아야 돼? identity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춤을 추는 거라고요. identity, 나의 정체성이요. 근데 뒤에 B가 뭐 나왔어? community의 무슨 정체성이야?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의 정체성인 거잖아. 지금 생각한 게 그거라니까. 이거 뚜렷한 정체성의 표시라고 해.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단어가 있었지 않냐? 아닌가? 여기에 forged에서 구축되다라고 나왔었는데 cohesion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었나? 아 여기 나왔네. 결속. 그치? 모르는 단어는 아니었단 말이야. 찾아야 되는 게. 그치? 내가 그룹 속에서 결속이 되어 있다. 나 여기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표시하기 위해 춤을 추는 거였다고요. 2번이에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야. 보기에 그 요약문의 내용들이 아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말한 거 잊지 마. 요약문 나왔는데 또 뇌정지 오지 말고 너가 지금까지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모의고사에 가도 사실상 같은 거예요. 다음에 17번이죠. 17번은 진짜 안타깝다. 진짜 17번은 진짜 17번이 틀린 사람이 있었나 모르겠다. 17번은 그냥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거래. 이건 너무 쉬운 거야. 불일치 찾는 건. 자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공사 그 현장의 감독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시사항들을 전달해주기 시작했어요. 엔지니어들한테. 근데 표현 보세요. Based on her own judgment. 그녀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하여서 했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3번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게 틀렸는지 진짜 모르겠다 사실. 다음 논술형. 자 논술형에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문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원래 기본적인 문법 실력을 너희들한테 물어본 것도 있어 사실상 학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여기는 맞춰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본문 좀 가볼게. 맨 마지막 거였죠? 여기요. 자 사실상 이 부분을 맞춰줬어야 돼. 어디? 나돈니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치? 여기는 진짜 미친듯이 써보고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만큼까지는 사실상 그대로 썼어야 돼요. 나돈니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did 넣어야지. 그리고 그들이니까. 그리고 얘 때문에 동사의 원형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이게 교과서에 their doctors wrong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모범 답안이 왜 그렇게 안 되어 있는지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겠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prove that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게 유도가 되어 있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글 해석문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써도 맞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끝나고 서술형이 곧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OMR이. 분명히 A는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으면 저렇게 그대로요. Prove their doctors wrong 이렇게 썼으면 분명히 맞을 겁니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해석도 그대로예요. 그지?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썼으면 맞았을 거니까 모범 답안이 왜 이렇게 안 나온 것인지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겠는데 바뀔 거예요. 아마도 이번에 뭐 답안지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번에 서술형 체크할 때 분명히 맞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that 쓰고 their doctors 였는지 뭐 아무튼 the doctors were wrong 이거였었잖아. were wrong 이거요. 이렇게 쓴 애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궁금한데 별로 안 될 거야. 내 생각에. 이게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that을 쓰라는 게 없잖아. 그지? 그리고 추가를 하고 변형을 하고 새로운 단어 추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를 우리는 시켜놨고요 다. 그래서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히 A번은 여러분 4점짜리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한테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건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기억을 떠듬어서 얘를 기억하고 있었다. But they also achieved 여기까지 알았겠죠. 그쵸? 근데 내가 accomplishment부터 100까지를 쓰고 싶은데 안 보여. 그리고 내 기억에 없었던 이 친구가 등장을 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렸을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얘들아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얘가 하나로 될 때 얘가 돼요. 이건 이제 하나씩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친구는 본인 몸속에 선행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이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나와야 되고 그 사실 그리고 나서 기억에 있는 그대로 썼으면 됐어요. What inspired us to do the impossible 이대로 썼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논술형 1은 사실상 난이도가 5개 만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한 3밖에 안 돼요.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야. 왜냐면 A는 그대로 쓰는 거였고 B는 요거를 넣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what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what이 그냥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막 what을 이상한 데 붙였을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야. B는 많이 틀렸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사실상. 네, A는 저렇게 써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시만사는 틀렸다는 걸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prove, doubt 오케이.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됐죠? 그 다음에 18번 무슨 문제예요? 빈칸 추론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일단 19번을 갈게요. Thinking required is expression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지. 19번에서요. 자, 이거는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이게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넣어놨다라고 했으면 얘는 분명히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때문에 맞췄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요건데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생각의 표현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정제하는 데 있어서 말하거나 쓰는 것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었죠. 말하거나 쓰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너가 생각을 가만히 갖고 있지 않고 뭐를 해야 돼? 계속 걔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뭘 넣어놨지? refining을 넣어놨었어. 그래서 이걸 다 적었었잖아 열심히 너희들이. 그치? 근데 보기에 어디에요? 4번에 보니까 both writing and speaking play important parts in the process of refining your ideas 이렇게 그대로 나왔다고. 너의 생각을 정제하는 데 있어서 말하거나 쓰는 것의 중요성이 그냥 똑같이 나온 거야 이거는. 그치? 여기서는 important였고 여기는 critical로 나온 거예요. speaking, writing 아이디어가 thought로 바뀐 거고 그냥 refining 그대로 나온 거야. 그치?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기 머리 맨 꼭대기에 있었던 거 그대로 그냥 찍었으면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별거 없었어요. 20번. 자, 이거는 뭐죠?
낱말 문제였네요. 산타바바라. 이거 몰리포스 문제였었죠. 여기 문제였었고 우리가 똑같이 골라줬으면 됐습니다. 이거는요.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을 왜 눌렀어요? 그들이 recognized 인지를 할 때마다 일단 버튼을 눌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오브젝트, 서브젝트 이거는 틀렸으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 서브젝트는 공부를 할 때 그 서브젝트, 오브젝트가 아니었었잖아. 피실험자였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고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reveal conceal은 그냥 수없이 많이 했어요. 단어 자체로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감추냐에 대한 건데 이것은 would 뭐를 하는데 reveal 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겠죠. 어렵니? 이건 진짜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기. 보여주길 일이야. 그럴 걸 희망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길 희망하면서 연구를 한 거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문실력 2번. 자, 내가 이것 때문에 다음 기말고사 때는 지문마다 다 찍어줄 거야. 하나씩. 제일 중요한 부분들 서술형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거가 그냥 생 배열이잖아요. 변형하지 말래요. 이런 말들 체크해놔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추가하거나 변형하지 말 것이라고 했으면 약간 설레야 하는데 내가 이거 배열만 잘해도 맞추는 거네 생각해보니까 6점이네. 이런 씨 어떻게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력 떠올리고 원래 모의고사 봤었던 게 뭐였었지?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 뭐였습니까? 더 positive emotional state였죠.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induced, 유도가 된 거예요. by, 뭐에 의해서? good meal, 좋은 식사에 의해서. 걔네들은 어떻게 된다? enhances, 향상을 시킨다. 무엇을? our receptiveness, 우리의 수용성을 향상시킨다. 근데 뭐 할 수용성? to be persuaded, 설득이 될 수용성을 향상시킨다. 이런 내용이었지. 충분히 생각해봤으면 찍어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다음 시험에서는 지문마다 하나씩 다 서술형 빈칸처럼 나올 법한 것들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 3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요약문이에요. 그죠? 아까 했었던 요약문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답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 내정지 오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거야. 이 글이 무슨 글이었나? 이 글이 뭐였어요? How to 여기 중간에 나오잖아. 친구들이 이렇다 하면서 이거를 피하는 방법 1번 이렇게 해라. 2번 저렇게 해라. 3번 이렇게 해라. 그치? 카드를 줘라. 어쩌고저쩌고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될 것이다.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거는 the tips for avoiding the betters to play the check in the restaurant, pay the check 아니면 bill 이런 거였었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또 세밀하게 갈게요. 그다음에 논술형 4번 얘도 뭐죠? 요약문이네요. 그죠? 그리고 요약문이면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들어갈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형이기 때문에 내가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형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논술형 4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 문제 봐봐. 반드시 본문의 단어를 찾았으래. 반드시. 그리고 어떻게 하래? 필요시 변형하래. 내가 뭐라 그랬어? 필요시 변형하라는 건 90% 이상 변형하라는 소리라고. 그럼 위에서 너네가 찾았을 거 아니야. 뭐를? 해피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행복한 바이러스, 행복한 케미컬이 막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해피니스로 바꿔야 되겠죠. 왜? sense of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다가 해피니스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be는 overdoing이라고 그대로 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독백 학생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 앉아서 이 overdoin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뭐 점수를 주냐 받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앞에 위라는 주격이 있는데 어떻게 overdoing을 씁니까? 주어 뒤에는 동사형을 써야 되는데 overdoing은 분사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저기에 end up overdoing이라고 맨 마지막 문장에 되어 있었던 거는 문법이었잖아요. 마침내 이렇게 된다. 결국 ing 하게 된다. 열심히 설명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 overdo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전혀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overdoing을 썼을 때. 논술형 5는 킬러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배점은 낮지만 얘가 단일 문제로 봤을 때는 가장 배점이 높단 말이에요.
다 3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가장 어려웠었던 거라서 이거는 제끼고요. 논술형 6번 볼게요. 5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었던 문제인데 얘들아,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6번 문제가 어쨌든 총합이 더 높아요. 근데 6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게? 그냥 갖다 쓰는 거였어. 그치? 이거는 진짜 틀렸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건에 뭐라고 돼 있니?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래. 그대로. 내가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다른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다른 학교 것도 막 시험을 연습해보고 하고 하는 반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친구들이 시험을 볼 때 어제 봤는데 내가 모의로 너네 거를 표현을 그대로 찾아 쓸 거라고 돼 있는데 자기 맘대로 써놨어. 그러니까 찾아 쓰긴 썼어 답을. 근데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답이 맞다라고 했어. 그게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 그대로 쓰라네? 그러면 그냥 내가 딱 집어서 넣었으면 됐어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집어줬었잖아요. The lack of control 어쩌고저쩌고랑 뭐 imbalance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돼? 11개, 12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돼. 그러면 얘는 6점짜리인데 맞추게 되는 거였어. 그치? 더 견고하게 기말고사 때 작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계속 고쳐주도록 할 거야. 그래서 그대로 시험장에 갔을 때도 더 오를 수 있게, 더 예쁘게 답을 고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가 시험 끝나고 처음 날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보니까 스케줄을 보니까 동패고가 12월 언제냐? 12월 15일 날부터 또 시험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5일이라고 하면은 11월 한 달치면 한 6점 반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수업을 한다라고 치면은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3회 정도 수업 되겠죠. 그러니까 10월 달 수업 정도는 다른 수업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중간과 기말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마도 시험 대비를 또 진행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래서 범위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예상을 해가지고 다음 범위에 대한 거를 좀 진행을 해볼 거고, 선생님이 지향하는 수업에 대한 걸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본인이 시험 내에서 그대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모두가 다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이 올라가는 현상을 만들어 주도록 할 테니까 계속 꾸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수고하셨고요. 시험 끝나는데 나오셔가지고 주말 잘 보내고 얘들아 재밌게 놀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